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다음 주에 있을 청약 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제 PC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여러분 보셔야겠죠? 네. 자, 제풍경채 검단 2차가 여기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곳은 이제 인천에 있지만 사실은 거의 김포 생활권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김포 주변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생활권이 행정 권역은 뭐 인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검단에 있는 그 김포에 있는 홈플러스나 뭐 이 풍무역 주변에 있는 그 인프라나 트레이더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일단은 검단 2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1 신도시가 지금 이쪽에 위치를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행정구역을 풀고 이쪽에 위치를 하고 이곳들은 현재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로드뷰를 보면 2021년 8월자 로드뷰인데 상가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 준공을 앞둔 걸 보면 어느 정도 많이 입주를 하고 있구나. 조만간 이 입주장이 마무리가 되면 시세가 조금 더 탄탄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곳에 뭐 물건이 있었었고 또 예전에 미분양일 때 상당히 많이 현장을 왔었는데 사실 미분양이라는 것은 뭐 영원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도 이 분위기 반전이 한순간에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검단에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계약금 10%도 아니고 예, 딱 1,000만 원으로 잔금까지 가져갈 수 있게 조건 변경을 했던 순간들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조건 변경들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회일 수 있다라고 또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과 이 위에 쪽 다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검단 제일풍경채 2차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주변으로는 뭐가 없습니다. 뭐, 자, 이런 식으로 아직은 뭐 공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지구 단위 계획 뭐 어떻게 구성이 될 거다. 네. 그리고 펜스만 쳐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뭐 이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내가 청약해야 되니까 거기 한번 현장 미리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가보시는데 가보셔도 사실은 크게 볼 것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펜스를 쳐져 있고 아직 공사는 시작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사실은 청약 단지는 현장에 가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이 된다면 그 주변 이쪽에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이 주변과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뭐 인프라들 지하철들 얼마나 차로 걸리는지 대중교통들은 혹시 지금은 있는지 나중에 생기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지적 편집도를 누르시면 이 땅의 용도가 나오죠. 예, 이 용도가 사실은 이 땅의 신분이고 가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땅들이 뭐라고 써져 있죠? 네, 공동주택 용지, 유치원 용지, 공원 용지, 초등교 용지, 중학교 용지 등등으로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상업 용지.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그 프라자 상가들 있죠. 학원, 병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업 용지이고 또 이쪽에는 이제 지하철 1호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연장이 됩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앞서 여러분들 보신 이쪽 호우금이라고 하죠. 호반, 우미린, 금호 요 세 단지가 이제 현재 이쪽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반경으로 무엇들이 잘 알차게 갖춰져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도 똑같이 여기 있고 상가가 있고 학교가 있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거고 또한 지금 요 자리는 지금 입주를 하니까 지금은 새 아파트지만 이쪽 주변이 입주가 할 시점이면 한 5년 차 연식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언젠가는 다시 대장의 자리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들의 용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 땅들의 용도를 봤을 때 아파트 1000세대라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거의 8000세대 이 주변으로 하면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면 이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곳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지 환경부터 한번 다시 보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선이 이쪽에 있고 붉은 색깔 상업용지 있고 위로 올라가서 AB 18블럭 제일 풍경채 검단 2차입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초, 중, 고가 있죠. 사업 기호를 보시면 세대수는 74제곱미터, 뭐 30평형부터 110제곱미터까지 1734세대, 거의 2000세대 좀 안 되는 대단지로 이루어졌네요. 됐네요. 그래서 이런 세대 구성 자체, 그 다음에 평형이 너무 작지 않다, 그리고 대형 평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풍경채라는 브랜드도 대체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건축 그 자재의 자재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또한 뭐 인건비 또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감안했을 때 또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일 수 있다라고도 인지는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간거리를 봤을 때, 이 동과 동 사이가 널찍하고 이 조경이 잘 되어 있으면 건폐율이 낮고, 살기가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쾌적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맞은편에 유치원, 예정, 공원, 예정이라고 써 있죠. 이쪽은 이제 영구 조망이겠죠. 예. 도로는 있지만 조금 높은 층이라면 이제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장점일 듯 합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량 소음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4호가 없죠. 1, 2, 3, 5호. 1, 2, 3, 5호.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부정적인 숫자라고 여겼는지 이 4호를 배제한 채 호실 구성을 해 놨네요. 그리고 29층까지 쭉 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29층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22층, 어떤 곳은 24층, 그리고 저층을 봐도 어떤 곳은 1층이 있고 어떤 곳은 1층이 없는 2층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2층, 1층이 없는 2층 같은 곳은 금액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애매한 3, 4층보다 차라리 2층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보시면 이 동호수는 랜덤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저층 돼서 포기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동호수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게 이 단지 배치도와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배치도를 보시고 향과 뷰, 그리고 이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고 혹시나 내 밑에 위에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를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곳들은 이 조경들이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이 조경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층이어도 충분한 메리트들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뭐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주차가 편리하고 한 것도 있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단지 내에서 나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보시면은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사우나, 수영장, 도서관, 키즈 카페, 세탁실. 요즘에는 요 세탁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살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될 듯합니다. 네, 이렇게 인면 계획도도 이렇게 해놨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원들께 뭐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고 또 거기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 된 주택형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실물을 이렇게 축소화된 3D 배치도 이런 것들 보면서도 조금 내가 앞으로 살 곳, 청약받을 곳에 대한 좀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이 홈페이지 상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모델 하우스일 듯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조명들, 인테리어 소품들, 가구들, 뭐 커튼, 그림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닥 옵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없고 실제로는 내가 집을 받아서 입주했을 때는 그냥 이 벽체, 샤시, 전등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미리미리 이제 캡처하시거나 이 동영상들을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입주 하자 점검할 때 어느 정도 그 샘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모델하우스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건조기와 세탁기가 한 공간 안에 무리 없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계약을 했는데 막상 봤더니 여기 공간이 너무 작아. 네, 도저히 안 들어가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하자로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주방창이 너무 작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엔 나중에 한 6개월 안에는 이 사이트들도 이제 폐쇄가 됩니다. 예,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도시의 평면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문제 삼을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베이죠. 베이라는 것은 이제 벽과 벽 사이의 이제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 베이가 넓을수록 서비스 면적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평면은 정말 되짚어 봐야 할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신도시의 택지지구의 평면은 사실은 문제 삼을 것이 많이 없다. 자, 84B를 보겠습니다. 84B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B타입이라고 하면은 타워형을 떠올리지만 타워형이라고 하면 이제 길쭉한 그런 평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에어컨도 원래는 없는데 그냥 모델하우스에 배치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요 선이 이제 확장을 했을 때 확장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이 밑에 부분의 바닥 난방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옵션에서는 이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74A 타입이 여러분들 방금 보신 이 모델하우스 상에 나타나 있는 건립형 샘플형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74A, 84B, 110A 보셨죠? 네. 보편적으로는 요 세 타입이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자, 여기 분홍 색깔로 되어 있죠. 분홍 색깔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8동, 109동, 113동 전체, 그다음에 나머지 몇몇 동들 일부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형이 클수록 분양가가 비싸죠. 그렇게 그때는 조금 더 좋은 동수에 배치를 해 두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은 112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뻥 트인 곳, 네, 이런 곳들 위주로 배치를 해놓죠. 네. 자, 작은 평수를 다시 보면 이렇게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 자, 74B는 타워형입니다. 그리고 121세대고요. 자, 한 번씩 보고 나서 한번 좀 제 느낌 말씀드릴게요. 84제곱미터는 네,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195세대입니다. 네, 배치는 이쪽이 되었어요. 배치는 나쁘지 않고 84제곱미터 B는 네, 여기 판상형으로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고 무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 C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도 137세대입니다. 네, 110제곱미터 네, 여기는 한 43평형 정도 될 텐데 여기도 뭐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 159세대 110B 여기도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C도 판상형이긴 하지만 모양이 약간 좀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깝네요. 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사실 제일 좋은 평형이라고 하면 이런 거거든요. 110B 이런 것들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 돼야 이쪽 이게 서비스 면적 쪽이 좀 길어야 이쪽이 서비스 면적이 많이 생기면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죠. 네. 근데 같은 이곳은 약간 좀 직사각형이라고보다는 약간 좀 정사각형에 조금 더 가깝죠.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의 금액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한데 34평형 기준으로 4억 6천입니다. 4억 6천. 네. 4억 6천인데 입주가 2025년 4월이죠. 네. 근데 그 밑으로 쭉 보시면 여기 입주를 판정하고 있는 이 주변에 이 호우금 대장 아파트 선이 거의 한 8억 선이 됩니다. 네. 물론 요 금액도 아직은 뭐 약간 요즘의 분위기가 좀 주춤해서 그렇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김포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10년 차 된 구축 아파트들 이쪽을 보시면 거의 6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안전마진은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세를 두더라도 지금 이쪽에 전세 이 한화 유로메트로 2단지 전세를 두더라도 3억 3천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쪽 어, 단지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쪽을 전세 두더라도 한 4억은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쪽 여기 백화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네. 여러분들 보셨던 약간 타워형 74 B타입
이런 타입 정도가 좀 빈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예측을 못 넣어서 아예 110제곱미터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110C. 네. 약간 좀 정사각형 느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4B나 110C가 어느 정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특별연금을 넣지 않는다면 일반연금을 넣을 계획이라면 특별연금 경쟁률을 보고 나서 접근해도 기회가 됩니다. 또 이 계약금 20%라는 게 상당히 뭐 누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지만 또 누구한테는 중요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품을 검토하셨을 때 괜찮다고 판단이 들면 청약을 넣어야겠죠? 근데 청약을 넣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이 청약 캘린더를 누르신 다음에 그 관심 있는 단지를 누르시면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문 메뉴 있죠? 이걸 누르시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면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풍경채 검단 2차의 서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서류를 한번 출력하셔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만 공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단지 볼 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F 누르시고 검색하시면 원하는 내용들을 궁금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청약 1순위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1이 기준이 되는데 이 입주자 모집 공고 1은 3월 29일입니다. 네. 요 날짜가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미리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인천시 서구 검단에 있죠. 그리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또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일로부터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급세대의 50% 우선권을 부여하고요. 그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공급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내가 서울에 살아도 내가 경기도에 살아도 이 검단 신도시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를 적은 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줄 거냐라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특별연금이 있고요. 일반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금에는 뭐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있고요. 일반연금은 이제 1순위, 2순위가 있는데요. 아마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집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고, 세대주만 넣을 수 있는지, 또 소득과 자산 요건이 필요한지 등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신혼부부면은 신혼부부 파트만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 상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생애 최초면 뭐 생애 최초에 맞는 부분, 뭐 여기 보시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이 되니 그 부분만 발췌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급 1순위 자격이 되면 그 부분만 또 보시면 되는 거죠. 청약은 사실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인지하시고 그 부분만 선배들의 경험담이나 뭐 그런 이론들을 습득하신 다음에 적용을 시켜 보시면 돼요. 네,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리고 공동인증서,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라고 했죠. 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청약홈과 연동을 시키셔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전매 제한은 특별연금 5년, 일반연금 5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8일 날 특별연금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반연금 1순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4월 20일 날 하고요. 계약 체결은 5월 7일에서 15일 날 합니다. 그러면 거의 2호 기간이 거의 한 달이죠. 한 달인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무조건 계약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의 계약금은 얼마였죠? 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입니다. 20%. 그러면은 분양가가 4억이면 8천만 원이 내가 돈이 먼저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 마련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를 따져 보시고 이 청약을 도전해 보셔야겠죠.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 공급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하, 지상층, 총 세대수 중요합니다. 자, 1734세대면은 한 단지 치고는 그래도 세대수가 많은 편입니다. 예. 보통 아무리 택지지구라고 해도 한 1000세대 전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은 그래도 세대수가 많은 편이고 또 지상 최고층도 높은 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단, 김포 이 일대가 고도 제한을 받아서 지상 최고층이 좀 낮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고촌 이쪽 지역을 보면 아파트 층고가 많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지상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왜냐하면은 예,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가 높아야 이 주변의 인프라들도 잘 들어오고 또 외관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좀 건물에 가지는 좀 웅장함도 지닐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중저층이 좋다라고 하면 사실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로 갔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좋다라는 측면에서도 뭐 세대 규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평형대가 없죠. 25평대가 없으니 그런 부분도 장점입니다. 네, 큰 평형이 많은 단지일수록 뭐 주차하는 데도 유리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넓고 더 좋다라고 봅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4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후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모집하는 파트별로 얼마만큼 뽑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이렇게 8호 초과 물량에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은 당연히 세대수가 많으니 큰 평형이 경쟁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발상을 해서 상대방이라면 어떤 타입을 넣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입니다. 34평형을 기준으로 보죠. 그러면은 5층이 기준층이기 때문에 이 기준층을 놓고 보면 4억 6,500이죠. 근데 계약금이 얼마죠? 네, 20%입니다. 즉, 내가 4억 6,500짜리 집에 당첨이 되면 처음 내가 한 9천만 원 좀 넘게 현금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달 이내에 이 9천만 원을 납부할 수 있냐, 그렇지 않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금 계획은 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총 60%인데 이 중에서 40%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그 다음에 처분 조건 쓴 1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하니 그러면 5차, 6차는 뭐 잔압을 하거나 연체해서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에 잔금 20%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때 40%는 중도금 대출을 받죠. 네.
그럼 나중에는 이 잔금 대출이라는 거 맞습니다. 입주 시점에. KB세라는 게 나와요. KB세가 나오면 그 KB세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8억이라고 해보죠. 그럼 8억에 현 대출 기준 40% 대출을 낸다라고 하면 얼마죠? 3억 2천이죠. 3.2억인데 내가 처음에 얼마 냈죠? 한 9천만 원 냈죠. 그럼 0.9죠. 그럼 내가 총 낸 돈이 대출 포함해서 4억 1천이죠. 그러면은 내가 4억 6,500짜리 부대 비용 뭐 한 포함해서 4억 7천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0.6억 정도 더 내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9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는 대출 받고 해서 6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8억짜리 집이 생기는 건다는 거죠. 중도금 대출은 그때 가서 이자 후불제라고 하면 그 이자랑 같이 상환하면 되고요.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세를 준다, 전세를 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제가 설명드린 투자금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작은 구조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매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 할 겁니다. 안전마진도 있고 투자금도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계획도 여러분들 꼭 세워야 청약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도금 범위 내에서 40%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써져 있죠. 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청약 자격 조건에서 부합하는 부분을 발췌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치 금액 납부는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가 원하는 청약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아까 가장 큰 평형을 넣고 싶고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어 라고 하면 600만 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치금은 다른 청약을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청약 조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에서 이 30% 분량, 소득이 그간에 많았던 분들은 이제는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연금에서도 원래는 1인 가구가 해당이 없었는데 여기 1인 가구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1인 가구도 추첨자 30%에 넣을 수 있으니 일단 도전해 보시면 또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이 있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연금은.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최근에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혹시나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금액이 3억 3,100만 원이 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까지는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밑으로는 이제 일반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 공급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무주택자였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며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점제고요. 그리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추첨으로 뽑는 것이 추첨제입니다. 네.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고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입니다. 네, 그래서 가점이 낮으면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75% 추첨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추첨제를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신 분들이 먼저 50% 선정이 되고요. 청약이 사실 정말 세분화가 계속 되어 가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좀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를 조금 하면 빈틈을 찾아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 또는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도 한 5천만 원 정도 내지 뭐 많게는 1억 정도의 갭으로도 충분히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가치도 있고요.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청약단지의 분석은 제가 행크 에듀에서 이 구독 스터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주 전 분양 단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